오늘은 제가 최근에 집을 보러 다니면서 체감한 매물 감소 현상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요즘 부동산 카페나 커뮤니티만 봐도 매물이 왜 이렇게 안 나오냐, 거래가 왜 이렇게 줄었냐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걸 단순히 집주인이 안 팔아서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실제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걸 정리해보면 이유가 꽤 복합적이었어요. 1. 정책 때문에 매물이 안 나와요. 먼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토어제 같은 정책이에요. 아마 이 정책 이름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냥 뉴스 기사로만 봤을 때는 그냥 행정 절차 조금 까다로워지는 정도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집을 보러 다니면서 느낀 건 이 정책이 거래 자체를 막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들어있는 집은 계약기간과 세입자 동의 없이는 매매 자체가 불가능해요. 단순히 집을 팔고 싶다 하는 마음만으로는 거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실거주 의무 때문에 갭투자나 투자용 매매도 거의 막혔어요. 제가 관심 있는 동네에 있는 한 단지를 돌아다녀 보니까 같은 단지 안에서도 실거주자가 거래 가능한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이 확연히 구분되더라고요. 실제로 볼 수 있는 매물은 거의 실거주자만 거래 가능한 집들이고 투자용 매물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댓글에서도 많이 보이는 말이 있잖아요. 토어제를 하면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바로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거의 실종 수준으로 없어지기 때문이라고요. 실제로 그 말이 완전히 이해되더라고요. 2. 가격이 오르니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임. 다음으로 중요한 이유는 시장 심리예요.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관심 있는 동네에 한 16억짜리 아파트가 있었는데 갑자기 17.5억의 계약금이 들어갔다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그 소문이 퍼지자 매물이 싹 사라졌어요. 즉 지금 팔기 아까워하는 심리 때문에 매물이 줄어드는 거죠. 예전에는 조금 더 싼 가격에 팔고 싶은 사람이 매물을 올렸겠지만 지금은 가격이 오르니 굳이 시장에 내놓지 않고 그냥 보유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상황은 단순히 집주인이 안 팔아서가 아니라 정책과 시장 심리가 맞물리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현상이에요. 3. 세입자 문제와 허수 매물 감소. 예전에는 세입자 있는 집이라도 갭투기용으로 매물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책상 갭투기가 제한되다 보니 세입자 있는 집은 계약 확인서 없이는 거래 자체가 불가해요. 제가 집을 찾아보면서 가장 놀랐던 건 예전에는 허수 매물이 많아서 시장에 집이 많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거래 가능한 집은 별로 없던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허수 매물이 거의 사라졌더라고요. 즉 실제 거래 가능한 매물만 남으면서 시장에 나오는 집들의 가격도 실거래 기준으로 더 빠르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작은 단지나 평수가 한정된 아파트도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바로 매물이 사라지는 현상을 목격하게 돼요. 4. 구조적 요인. 또 하나는 구조적인 문제예요. 재건축, 재개발 물건은 아예 거래가 거의 불가능하고 갈아타기 어려운 기존 집들은 그냥 버티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돌아다닌 경험으로 보면 예전에는 좀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려고 기존 집을 매물로 내놓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기존 집 대출금보다 가격이 낮거나 정책상 거래가 제한되어서 그냥 버티는 사람이 많아요. 결국 거래 가능한 매물이 적다 보니 체감상 매물이 안 나온다는 느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초반에는 거래가 주춤하다가 어느 순간 용수철처럼 가격이 튀어오르는 현상이 생기죠. 5. 경험담. 실제 집 보러 다니면서 느낀 것. 제가 최근 몇 주 동안 집을 보러 다니면서 느낀 건 매물이 적어도 관심 있는 집을 찾으면 반응은 빠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한 단지에 24평 아파트를 보러 갔는데 그 단지 내에서 정보점을 못 뚫고 잠긴 매물이 많았어요. 그런데 실제 거래가 가능한 집은 거의 실거래가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주변 준신축 단지는 가격이 정고점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세입자가 있는 집은 계약기간 4개월 안쪽 세입자 동의가 있어야 거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즉 세입자가 있는 집은 거래 자체가 제한되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제가 집을 보러 다니면서 느낀 건 허수 매물이나 투자용 매물에 흔들리지 않고 실제 거래 가능한 매물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인터넷 매물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 시장과 차이가 크더라고요. 6. 정책과 시장의 상호작용. 요즘 매물이 줄어드는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책, 시장 심리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예요. 정책 때문에 거래 제한, 세입자 있는 집 갭투기 제한, 가격 상승 기대감,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임, 구조적 요인 재건축 재개발 물건 거래 불가, 기존 집은 버티기. 그래서 매물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리고 시장은 언젠가 다시 움직일 거예요. 늘어나는 화폐와 인플레이션, 시장 응징이 맞물리면 결국 거래는 다시 튀어오르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7. 결론과 재조언. 제가 직접 경험하고 본 바로는 매물이 줄었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실거래 가능한 매물 중심으로 눈을 키우기.
허수 매물이나 투자용 매물에 흔들리지 않기. 가격 상승 기대감과 정책 변화를 이해하고 움직이기. 저도 최근에는 아내랑 집 보러 다니면서 알맞은 때 잘 팔고 잘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오래 갖고 있는 게 능사가 아니라 기회를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